네, 7강 내용에 대한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A번이 기능, B번이 이제 쉐성이었는데요. 여기 이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A번에 이 큰 A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언어 기능할 때 위엔 찐어, 위엔 꼭능 다 가능하지만 기능주의 언어학 부분에서 이제 이 꼭능이라는 말만 되기 때문에 정답은 꼭능과 그 다음에 쉐성만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쉐성 대신에 쉐시죠 쓰신 분은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는 정답하고 이제 그 거리가 있다. 그리고 위엔 꼭능 쓰신 분이 있는데 기능주의 언어학 자체가 하나의 또 쭈언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꼭능만 답이 돼요. 그리고 이찌능하고 이찌능 할 때 이제 언어 기능 할 때 이 기능을 쓰시고 이건 기계 같은 성능 할 때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 이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이 B와 C의 순서를 좀 바꿔서 쓰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의 치엠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또 C를 하나 고르는 거 이것도 대부분 다 맞춰주셨는데 간혹 A나 B 이걸 고르시거나 C를 쓰셔야 되는데 3을 쓰신 분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항 실수니까 되게 아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후랑 이제 칼거후 이게 답이 되는데 이게 좀 기입형 중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은 또 기출도 됐던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중국어의 어떤 체계성에 되게 중요한 그 의의를 가지면서 이제 이 사후의 분류를 통해 그러니까 스후의 분류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운 결합 규칙도 성모의 발음 윗 불이 즉 쌍수는 순치음 이런 발음 부위와 음모의 그 사호 관계 즉 쌍수음이 사호 중에 뭐랑 뭐 이렇게 결합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후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제 오답을 보게 되면 스후 자체를 쓰신 게 아니라 이 스후에 대한 어떤 정의와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후 자체가 시작하는 운두, 개음에 시작되는 입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운복하고 보면 칼거도 그 다음에 시앙도 요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운복의 어떤 개구도 시앙도 시앙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 시앙도 요게 이제 같이 가서 가장 시앙도가 크고 개구도가 큰 게 주요 원음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요게 필요한 거고 요거랑 운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이 개음, 음두 시작하는 음절이 이제 2일 때, 5일 때, 위일 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음미도 지금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준신 같은 경우에는 단원음에서 이게 원순위냐 불원순위냐를 결정지을 때 쓰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후할 때 이 척별자 유의하시고 그 외에 뭐 구조, 보음, 성조, 위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개고호만 이제 가능했는데요. 우 혹은 합고를 그 정답으로 쓰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 답을 쓰신 분이 제일 많았고 초호호 가끔 있었고 근데 그나마 이거는 사후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리고 개고호랑 개고도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이항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설명 원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A 연장생산에 있어서 사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단모음 자체를 우리가 설면 원음, 건설 원음, 설첨 원음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이다. 근데 이것을 단원음, 뭐 설근 뭐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설면호음이랑 설근음은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다 꺼커 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는 답은 개고호만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제 문제가 이 5번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문장 내에서 틀린 거를 2개를 고르라 그랬는데 요거 외에 나머지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좀 많이 고르셨어요. 그래서 일단 我刚到北京的时候그学校还没开学了이 문장에서 일단 may가 있으니까 이 러는 함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료를 부정하는 메이와 러는 함께 쓸 수 없다. 이게 가장 완벽한 답인데 요거 대신에 뭐 러 대신에 너를 써야 된다. 지속을 나타낼 때나 뭐 이런 것들은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를 어기조사 대신에 혹은 뭐 동태조사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어기조사라는 말 대신에 그 구조조사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고치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매요 방요 간다 건지모라고 했는데, 나는 또한 이제 친구도 없어서 매우 이제 그 외로웠다라고 해서 이 문장도 이제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얘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주어는 다른데 동일 동작에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색하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수정을 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그 동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뒤에 또 얘가 나오죠. 我很开心, 也很吃惊. 이것도 이제 많이 고르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병렬을 할 땐 이호를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호는 보통 동류의 동작을 얘 같은 경우에 서로 상반된 동작도 같이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다른 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매우 외로웠고, 그래서 我决定了 할 때 이거 마찬가지로 一个人去游览天堂公园. 이 문장에서 이 러를 빼는 걸 고치셔야 되는데, 요거를 뭐到天堂公园去游览이라든가 아니면 去天堂公园游览이라든가 여기를 연동문 순서를 근거로 삼아서 고치신 분들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요란이 뭐 불금물 동사다 혹은 뭐 요란이 금물 동사라, 그리고 연동문에선 순서에 의거해서 이제 항상 텐탕 공연 요란으로 해야 된다. 또 요란이 뭐 또 명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신 것들은 다 이제 오류가 되겠고요. 요란은 리요, 리싱 등과는 다르게 금물 동사로서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텐탕 공연을 이제 바로 유람한다 해서 보통 이렇게 요란 이 형태로도 이제 쓰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띵, 뒤에 러는 이제 못 쓰는데 그것의 근거가 이 뒤에 띵 자체가 왜 빈동치 혹은 뭐 그런 판단, 인지, 뭐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대부분 웨이빈을 갖는데 이 웨이빈을 가질 때 이 러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웨이빈 똥치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답이 되겠고요. 근데 좀 뭐 심리나 감각이나 뭐 판단,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러를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到了天堂公园我很开心也很吃惊.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얘는 어떤 그런 그 동일 동작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가 상이한, 그러니까 그 부동의 동작, 서로 상이한 내용을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예. 또 한편으로는 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하다 이런 그 느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제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출 나왔던 到了北京各个说几个月前已经找到一份工作我听了也很高兴 에서 얘가 성립이 안 됐던 거는 여기 앞에 이제 이 동작이 이루어지고 뒤에 이거는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라 이제 얘를 안 썼던 거고요. 이렇게 두 개의 동작이 이제 병렬이 되는데 요거 자체가 서로 상반된 동작일 때는 또 그 얘를 쓸 수 있다. 이호가 아니라 만약에 이호를 쓰려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성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호시 환창가, 이호시 환跳舞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와서 요것도 많이 고치셨더라고요. 쩐신 멜리야 라고 할 때 쩐이나 쩐시나 둘 다 부사예요. 근데 이 멜리라는 형용사가 왔는데 얘가 충분히 수로가 되는데 이 앞에 동사 수서로 씨를 또 붙여서 틀렸다 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쩐이나 쩐시나 둘 다 부사어라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我请别人给我叫了很多项이라 그랬는데 이 짜오 시ang 자체가 이제 이합사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제 벌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건 수익자를 나타내는 게이워예요. 근데 일부분은 이 게이워가 뭐 주다, 게이 플러스 대상은 지위, 주다라는 뜻을 가져야 돼서 뭐 여기서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고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신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뭐
그랬죠? 给我照了很多相을找很多相을找我很多相이었나?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아, 招我네요. 네, 招我 招我很多相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서 그 근거 자체가 招가 이제 이중목적어를 취한 동사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请别人给我照了很多相을 我请别人照了很多相이라는데 이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준 건 아니니까. 请别人给我照了很多相 자체를 请别人帮我照相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은 동작에 러를 쓸 수 없다는데 이거는 발생을 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미 청해해서 많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칭, 비에런 겸어문인데 마찬가지로 겸어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我请别人给我照了很多相 그 다음에 여기에 很多相 관용어 나왔으니까 동태조사 두 번째 동사 뒤에 동태조사를 써서 照了我很多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요란완 텐탄 공유에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요란 뒤에 완은 쓸 수 없다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완 결과보호 동반하면 뭐 동태조사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我又去自然博物馆参观了2个小时 했는데 요거 자체는 이제 그 연동문이니까 두 번째 동사 뒤에 러가 들어갔고요. 뒤에 동양보호가 들어간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호 자체를 일단 참관 부분에 참관할 리한 것이 없이를 참관 리한 것이 없이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실향보고 올 때 러를 어기조사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참관할 리한 것이 없이. 그래서 보통 동태조사 쓰고 뒤에 실향보호가 오는 거. 그러니까 뒤에 수량사가 오든 실향보호가 오든 동태조사 형태로 많이 쓰죠. 이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참관은 동양보호만 올 수 있고 실향보호 올 수 없다 그랬는데 동양보호도 올 수 있고 실향보호도 올 수 있죠. 이건 상관없고 我又去自然博物馆参观了2个小时 자체를 我又去参观自然博物馆 참관을 2个小时 에서 뒤에 실향보호 올 때 이제 참관 뒤에 목적어가 또 한 번 중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我又去自然博物馆参观了2个小时 자체를 又 대신에 하이를 써야 된다. 이거는 뭐 추가 이거 외에 더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요란 텐단공園이란 동작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자연박물관도 가서 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이었고 이제 또 참관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호를 사용을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호 취보관 참관을 위한 것이 없이를 짜이로 바꾸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웨이란에 이제 이호 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둘 다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이호를 쓰셔야 되고 我又去自然博物馆参观了2个小时또我又去参观了自然博物馆2个小时 굳이시거나 又去参观了2个小时的自然博物馆으로 수정해서 목적어를 동사 뒤에 둬야 한다고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이제 잘못 맞는 문장을 이제 고친 경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那天参观的人很多我永远忘不了那天的事情 이 뒷부분은 뭐 문제 없었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이 句调停顿하고 我们3个人一组声调 쓰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이 句调를 써야 되는 부분에 위调를 쓰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위调라고 하는 거는 이제 句调의 상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단수 억양을 얘기할 땐 句调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건 어기, 즉 감탄, 의문, 뭐 명령 이런 것들을 어기라고 하는 거고요. 句类는 이 어기에 따른 문장의 분류예요. 즉 감탄문, 진술문, 뭐 이런 의문문 이런 것들을 句类라고 하고요. 句式는 뭐 동사스러운 형용사스러운 이거에 따른 그래서 동사스러운에서는 빠지지 빼지지 이런 것들을 句式 구조에 따른 분류를 句式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딩둔 들어가야 되는데 句调나 위调을 쓰신 분이 좀 있었고요. 声调를 써야 되는데 声调
샹가오디ao. 근데 까오샹디아오는 오히려 말 샹가오디아라는 말은 없고요. 샹디아오란 말도 없고 샹샹디아오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원하오를 쓰시거나 이원쥐 이걸 쓰신 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샹디아오라든가 빙디아오라든가 이하오라는 말은 없는 말이죠. 원하오라는 말은 있어도, 그 다음에 뭐 위인 발음이라든가 양핑 이런 것들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쥐디아오에 대한 거지, 양핑은 샹디아오 찌디아오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고 요거는 모두 다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7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치가 아니라 얼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기 서술을 나타내는 개념 앞에 띠를 붙여야 한다. 요거 대부분 다 정답으로 쓰셨는데요. 이 얼치 대신에 량치를 써야 한다. 이게 동량사니까 이렇게 하신 분. 또 이 얼치가 부사어로 쓰여서 동작의 완성 횟수를 나타내니까 이 앞을 써야 한다. 라고 하신 분은 근거가 안 맞죠. 이거는 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성 횟수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서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리고 얼치 대신에 뭐 얼벤을 써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더 자세히 봤다 해서 여기는 얼치를 사용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고, 물론 얼벤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0으로 끝났을 때 3번에 그리고 산첸 또아가 란으로 할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때 그 영유의 자리로 끝나는 거. 근데 단순히 1000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3000이 될 수도 있지만 3만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혹은 이제 그 5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5만, 7만 이러면 또 다시 이게 자릿수가 이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완전한 답은 0으로 끝날 때 또어가 양사 앞에 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수사 조건 누락하고 그냥 또어가 양사 앞에 와야 된다고만 하신 분 부분 점수 드렸고, 1000 이상 와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이제 부분 점수 드렸고, 1000이 수사가 올 때라고 하신 분도 부분 점수 드렸고, 근데 어림수가 정수를 나타낸다는 개념이 0을 나타낸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끝자리가 0으로 끝났을 때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쫑토우 대신에 샤오시 써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쫑토우랑 샤오시는 같은 이제 개념인 거죠. 같은 말인 거고. 그 다음에 8번에서 요 문제는 두 개를 방어하는 근거를 같이 써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원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쓸 수 없지만 이렇게 선후관계, 첫 번째 동작의 완성이 두 번째 동작.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또 원인, 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원인이나 인과라고 하신 분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뭐 어떤 분은 목적을 나타낼 때 못 쓰는데 뭐 원인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이제 근거 점수를 드렸고요. 이것도 겸허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는 원래 러를 쓸 수 없는데 이렇게 후속 문장, 즉 뭐 원인이나 조건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을 때 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겸허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 뭐 연동문 뒤에 이제 러 올 수 없다라고만 하신 분들은 0.5점씩 반반씩 드렸고요. 이 부속 조건까지 이제 요거까지 같이 쓰신 분은 이제 또 0.5점씩 더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겸허문, 슈엔 자체를 웨이빈 동치라고 해서 슈엔 뒤에 러를 쓸 수 없다고 하신 거, 요것들은 안 맞죠? 그리고 슈엔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한 것도 지금 겸허문의 형식에는 맞지 않고, 웨이라는 때 어휘조사를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완을 슈에완으로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부분 요거는 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완은 결과보호하면 될 수 없고 수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뭐 수로가 이제 뭐 누락되었다든가, 뭐 이 해당하는 문장은 보호만 있고 수로가 누락되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쓰신 분은 다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2번을 좀 고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쥐의 호일러 요 부분을 이제 고치셔가지고 쥐의 호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서 뒤에 러를 붙일 수 없다 그랬는데, 이때 쥐의 호의는 결과 보호죠. 그럼 결과 보호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 결과 보호가 있다는 거는 뒤에 당연히 이제 완료를 쓰는 러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네가 반드시 이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 주요 회의를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호를 동반하는 러를 붙일 수 없다고 했는데 있고요. 후회가 조동사라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뜻은 결과 보호로 쓰인 후회입니다. 그리고 想法가 슈의 후회의 대상이 없다라 그랬는데 슈의 후회러 뭐 想法, 뭐 전모양대 想法 이거 가능해요. 그리고 이딩하고 러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딩 슈의 후회러 요거 자체를 내가 믿는 거잖아. 네가 이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거. 슈의 후회러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除了北京你绝对吃不了这样的烤鸭할 때 이 吃不了의 뜻不能吃完 요거랑 매우 동시에不能吃 이거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吃不上으로 수정한 경우는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吃不到가 아니라 뭐 吃不上을 쓰신 분도 또 吃不到의 뜻을 뭐全部吃 수량不够이런 것들은 안 맞죠. 그리고 吃不了 뜻을 그냥 不能吃가 아니라 不能吃完까지 쓰셔야 돼요. 不能吃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다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 라는 의미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吃饱而不能吃没有东西而不能吃菜坏了而不能吃이거 다 틀리죠. 菜坏了而不能吃는 吃不到의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吃不到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吃不到의 뜻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吃不下뭐 이런 게 되겠죠. 네, 吃不치는 비싸서 못 먹는 거고 뭐 吃不청 써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금지를 나타내는 이제 뭐 뿌넝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먹을 수 없던 불가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좀 고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뚠 따차오러 이 뚠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뚠이 차오의 동양사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마, 차오 이거의 동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뚠이 피동적 상황, 즉 뭐 누구에게 아마도 한국어로 피동적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신 거는 뭐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을 먹거나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표현이 맞지 않죠? 그리고 따가 결과보호만 될 수 있고 부사어는 될 수 없어서 따짜올러 이 뚠이 틀리다고 했는데요. 따차올러 이 뚠은 관용적 표현으로 가능하고요. 이때 따쭈올러랑 따차올러는 다르죠. 따쭈올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막 크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따차오 자체는 이때 따가 동작의 방식 크게 싸웠다. 싸워서 결과적으로 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서 크게 싸웠다. 라고 해서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면서 뒤에 또 수양구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따차올러 이 뚠 자체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항에서 여기에서 이제 뿌핑헝 신상 쓰셔야 되는데 뿌핑헝 신상 뒤에 신상이 있기 때문에 뿌핑헝까지만 쓰셔야 되는데 뿌핑헝 신상까지 쓰시거나 이 헝을 이헝으로 쓰시거나 뿌헝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차필자가 되겠고 부토이처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문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짝이 맞지 않는 거라서 여기에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라 다 대부분 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정반의문문 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시향적으로 물어본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량의 어의 특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반드시 정시향적으로 써야 한다. 도량의 어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뭐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다 맞는데요. 도량은 괜찮은데 뚜어리양이나 정두는 사실상 안 맞는 표현이죠. 그래도 뚜어리양은 부분 점수 드렸는데 정두는 안 돼요. 그리고 반의사를 반복한 문장이라 이건 정파원쥐 혹은 뭐 이원쥐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반원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정반은 문문이지 반원쥐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성 개념이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근데 요거 자체를 뭐 따이 쪽을 써야지 샤오이 쪽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도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큰 의미 쪽을 쓴다고. 그 다음에 커크한 비아오즈 중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객관적 지표라고 하셨는데 그냥 부분 점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렁두를 이거 잘못됐네요. 르어뚜로 이제 수정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렁뚜를 렁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르어뚜가 맞죠. 렁뚜를 렁으로만 수정을 하시거나 원뚜 까오뚜를 수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다 맞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런쇼가 이제 부정식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런쇼뿔리아오는 틀리니까 쇼뿔리아오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런쇼뿔리아오, 쇼뿔리아오 둘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투어 플러스 형용사의 후시앙形容词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쭝은 정시앙形容词죠. 그 다음에 3번에 뿌르주에서 비엔이 쓸 수 없다는데 비엔은 예외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많이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칠라이가 이제 정시앙과 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슈, 후시앙하고 결합을 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칠라이의 사용이 맞는데 요거를 이제 그 팡을 정시앙 쪽이라고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고쳐주신 분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뿌루주에서 뿌루 뒤에 쩌지야 점어 비엔이라고 해야 된다. 점어를 누락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점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오 점어 그래서 뭐 점어 써도 되고 이제 안 써도 되는. 그리고 11번에서 요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어요. 금지랑 이제 그 책망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금지만 쓰시는 게 맞죠. 근데 명령과 금지라고 쓰신 분은 그래도 정답을 인정을 해줬는데 금지와 허락 하면 이거는 부분 점수. 그 다음에 명령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신 분도 의외로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딱 그 해당하는 그 뭐 비에 부야 나온 표현에서는 아니죠. 경고, 부탁 이런 거 다 아니고 뭐 감정과 의사 표현, 요구 및 지시 표현 이런 영어학을 좀 적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맞죠. 주저 대신에 적베이 적과 이런 쓰신 분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반보 반박 요거는 없는 시무죠. 뿐만은 그 반원도 여기 없는 시무이고 찡이는 있고 놀라움. 반이도 이제 반대 의미라는 것이 안 맞죠. 리오도 이제 없는 시무이고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 있는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이워 따이가마이라고 하면 비에쇼 공에的话 나에게 아첨하지 마라. 그래서 뭐 꾸어또 꾸어펀더 뭐 청짠 다오하오 뭐 다음에 阿谀奉承 뭐 비에夸我 뭐夸张的表扬我 뭐 바이마피 뭐 过奖 비에 타이지워 이런 거 다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뭐 부시거权威라고 이제 하신 거는 내가 정말 부정한다기보다는 겸양의 표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게이워 티엔 마판라 뭐 정티엔 마판라 티엔자 마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뭐 부진 不帮我 反而 뭐弄坏了 弄糟了 뭐 이런 그 빵망한 게 아니라 뭐 그结果适得其反뭐 혹은打扰 이런 거 쓰신 것도 그냥 점수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我一个人做更好 라든가 我不要你的帮助 혹은 我麻烦你了 이거는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给我很多事情 이거는 이제 비문이고 그 다음에 做了多余的事情 이런 것들은 보통 사족 이런 데 이제 쓰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다 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다, 회방을 놓다 이런 의미가 표현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포커스를 고르는 거는 많이들 고르셨어요. 근데 이거의 근거 자체가 감정 색채로 이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 자체는 뭐 이제 빠오이고 북한 셔샹 왜냐면은 허구어 북한 셔샹 이렇게 많이 따페이가 되다 보니까 북한 셔샹이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포커 이제 쓰이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은데 포커 쓰이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애니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 색채보다는 이제 둘 다 똑같은 뜻이 있는데 서로 뒤에 따페이 되는 그 적용 대상이 다른 걸로 보셔야겠다. 그리고 이걸 뭐 품사 차이로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어기의 경중이라든가 이건 어휘의 범위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석하시는 것도 다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정색 이건 답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예, 코코치 탄이 비엔이고 칸칸 얼탄이 빠오이죠. 근데 이 2번에 있는 문장 자체를 빠오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요거가 비엔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철두철미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조리 있게 자신의 그런 주장을 펼쳐서 그 죄명을 벗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이제 칸칸얼탄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코아코치탄을 오히려 더 정답보다 많이 이제 고르셨다라는 것이고요. 포평 의미를 서로 반대로 이제 분석을 하신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뜻은 안 써도요. 이 비애니 빠오이 요거 0.5점씩 이제 그 계산을 했어요. 강칸을 얼타는 빠오이 맞는데 이제 중성 의미로 분석을 하신 분도 있고 혹은 이거를 뭐 어체색채로 거의 슝잉이로 하신 분도 있고 품사 차이로 하신 분도 있고 어휘의 중점이 다르다 뭐 차종 디엔 보통 뭐 칭중 보통 이런 걸로도 하셨는데 가장 맞는 이제 감정색채의 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对象이 지묘의 시우다 혹은 뭐 따오리다 이거는 연중더 허구어다 요게 0.5점씩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빠오비엔에 대한 게 각각 0.5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따페이 뚜이샹만 보통하다 간체서체 보통이다 라고만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A번에서 이제 각각 베이징런하고 차관이 답인데요. 그 희곡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어차피 베이징런하고
뇌우하고 일출, 이 3부곡하고 차관 이 4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4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를 좀 구별을 해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쓰시 동당의 징의 샤오슈어에 대한 오지아도 파급의 소설인 거죠. 차관은 이제 비의 내용이 되겠고 홍치푸도 그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역사 소설이 되는 거, 홍로몽은 청대 소설이니까 시기적으로 현대랑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차관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악덕지주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야 민족 자본가도 나오고 좀 혼돈할 수는 있는데 이 둘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다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야도 이제 그 조의 작품이죠. 그래서 원야, 베이징, 내우, 일출 이 4개의 제재를 좀 구별을 해두도록 하시고 똑같은 대가족 그의 몰락이라도 은행가 나온 베이징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부 이런 거 신학부만 쓰셔야 되는데 신학부 운동까지 쓰시면 안 되고 악부 운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신학부라고 해야 되는데 친학부라고도 한 거 2부 이런 거 착별자 유의하시고 신학부랑 신문학은 다른 개념이죠. 또 고문운동 신문학 신학 무슨 운동 나오는 거 고문운동 습관적으로 쓰시거나 시가혁신 쓰셨는데 시가혁신은 송대 때 시문혁신운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문운동은 당송대 때 산문에 일어났던 운동인 거죠. 여기서 화관에서 이 간 착별자 유의하시고 원앙은 뭐 원앙무접파 할 때 이제 나오는 거고 완약파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때 시대가 맞지 않죠. 이 경우는 그 홍대 때이고 그다음에 장신은 상시집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똑같지가 않다. 그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인데 이 경파의 베이징은 티엔진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베이징, 티엔진 같이 쓰신 분들은 정답을 인정하는데 티엔진만 쓰신 경우는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3개가 다 맞아요. 1점 드렸어요. 뭐 2개만 맞았다고 해서 부분 점수 드리지 않았고 근데 A를 샨시나 시앙시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마 삐엔청, 신종문의 삐엔청에 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관주 렌성 혹은 현실주의 이 부분을 각각 또 위엔리정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정치성이 없고 그럼에도 현실을 반영했다를 각각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없으시면 다 점수 못 받았어요. 근데 그냥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뭐 대부분이 농촌 향토를 배경으로 했다라든가 뭐 언어가 통속적이고 쉽다던가 혹은 뭐 소설의 산문학 시와 추구 이런 것들은 다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파문학에서는 지금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일단 주간 감각 이거 대신에 뭐 심리 묘사를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낭만주의 요거를 각각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혹은 낭만주의 대신에 뭐 현대주의 수법 이런 거 쓰신 분들 부분 점수를 좀 드렸고요. 근데 뭐 상해 대도시의 번화함을 소재로 했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요 키워드로 그냥 가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상해 그 현실을 반영하는 공익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실주의 수법이 아니라 현대주의 수법이에요. 요거는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미문학에 대해서 베이징의 그런 그 펑칭, 뭐 베이징의 그 문화적 이취, 즉 베이징 월, 베이징 펑칭 가지고 있다는 것과 현실주의다. 요거를 각각 0.5점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겸 낭만주의 색채를 띈다고 할 경우 해당 점수 인정했던데 이거는 경파에 대한 내용이네요. 경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요거는 이제 경파 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영했다. 뭐 유머 풍자 표현수법을 활용했다. 경파 경미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점의 방식을 취해서 했고요. 근데 경파 경미선을 거꾸로 좀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포인트가 되는 건 어쨌든 작가가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쓰신 분은 점수 다 드렸고요. 혹은 부인이 작가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를 하셨는데 그게 여자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또 점수를 드리기 힘들어요. 왜냐면 두부가 자신의 상상으로 양측의 입장을 다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의 부인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다. 그럼 점수 다 드렸고 남편의 그림 부인의 심정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만 드렸고 뭐 스시앙 리비엠 뭐 이런 거 시앙스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부분 점수 드렸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도 근데 뭐 귀중 여인의 슬픔을 나타냈다. 뭐 외주의 정서를 나타냈다. 이런 것들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화독 짝의 이제 주제에서 과이차이 보이 혹은 뭐 찌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 황달락관 뭐 이런 거 그래서 과이차이 보이의 찌모와 황달락관을 각각 0.5점씩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꾸두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0.5점씩 드렸고
근데 술 마시는 그냥 단순 즐거움, 자유적인 심정 이런 것들도 부분 점수 드렸어요. 근데 얘 친구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맞지 않고 뭐 이건 소모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것도 맞지 않고 작가 인생 무상이보다는 현재를 즐기자. 지시싱러 뭐 이런 거 이제 쓰신 분 같은 경우도 부분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온도라는 사람도 지금 산중 문답은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맞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칙 배열 0.5점, 그 다음에 5원 유시 0.5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5율이라고 안 하고 유시라고 하신 분들 정답으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칙이 맞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이 두 번째는 다섯 번째만 이제 따지시거나 뭐 평기식이다, 측기식이다 이렇게만 하신 경우에도 수연의 평칙을 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답 수정했어요. 그래서 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5원고시 5고 아니라 이제 5원고시 5고 고시라고 하신 분들 다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예, 근데 이거를 고시와 유시를 거꾸로 분석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자, 7강에 대한 피드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